오늘 한국의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당내에서 이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탄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텔레그램 국회의원 단체방에서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양심을 떠나서 국가적인 양심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제가 지도자라고 하면 제가 국민의힘 쌍권총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버려둘 것 같아요. 그렇게 왕따 놓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기사화가 돼서 사실 민주당 정치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원오브 댐으로서 끝나는 건데 이게 지도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흙탕물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본질이 저는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했던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안 갔잖아요. 국회로. 자기 당사로 모여들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빨리 당사로 오라 그래. 당대표의 지시야. 이걸 강조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사에서 안 들어오고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자기는 본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치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일 아니야. 나는 계속 여기 잘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소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보니까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오고 나도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걸 다 2차 세계대전 때 다 휘말려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사고방식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든 뭐 하든 독재 시절에도 권력 누리고 돈 잘 벌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없애버려도 없어져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사고 방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간 자기한테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은 탄핵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늘이 102일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뭐 여러 가지 논리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대응하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왔지만 계엄 선포하던 그날의 모습이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당의 이익이나 대통령을 바라보는 생각, 대통령을 배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본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제가 이제 생각해요. 국민의힘 제 성함은 좀 밝히기 어렵고 이제 모 의원한테 제가 들은 건데 최근에 저도 너무 이게 이상해서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상욱 의원 같은 분도 있는 게 지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당연히 거잖아요. 미래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다양성이라는 게. 네. 왜 저럴까? 그래서 저 이제 그 뭐 의원한테 이제 물어봤어. 니네들 여론조사를 돌려봤냐? 당연히 돌렸대. 최근에도 계속 돌린대.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돌리고 돌리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모집단이 바뀌었어. 무슨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당원. 네. 당원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도 아니야. 작년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가 한 60% 이상 받았잖아요. 그렇지. 63가 받아. 그거는 약간 건전 보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좀 극우 보수 이렇게 한 6대 4라고 본다면 지금은 여론조사를 돌리면 극우 보수가 거의 8, 90%. 건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은 한 10%. 그럼 그러니까 모집단이 먹혔네.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자치선거 뭐 공천을 받는다, 뭐 경선을 한다, 또 뭐 그 28년도에 국회의원 또 뭐 한다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뭐 국가를 위하는 적은 없잖아요. 그쵸. 내 개인의 사익이지.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정치 신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설을 좀 거창하게 해본다고 한다면은 그 당이 지금 누구에게 접수된 걸로 보이냐? 정광훈 소년보한테 접수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전환길까지. 그분은 목사는 아니시니까. 그럼 전시들이 먹었네. 아니 쌍권총리에 쌍전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건데. 극우당이 돼버렸네요. 목사, 강사, 쌍전사. 이게 되게 흥미롭네요. 당원이 완전 작년과 성격이 많이 모집단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게 건 되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자유통일당과 저는 그 당원이 많이 중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당원들이 이쪽으로 확 들어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를 먹어버린 거지. 야, 결국 이번 이제 이런 이제 기현상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생각보다 헌재의 그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는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당연히 있고요. 뭐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특검이 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그동안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계속 특검에서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그나마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분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분열돼서 나오고 그러면서 안에서 견제하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종의 탄핵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탄핵에 기술이 생겼다고 생각해. 기술이 생겼다. 오히려. 네. 그때 이미 탄핵했을 때 우리가 쪼개지면 어떻게 고생하는지를 그 고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시기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사실 5년 만에 권력을 정권을 다시 되찾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자기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특검 다 틀어막고 그리고 권한대행도 사실은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압박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오히려 극우를 부추기고 이게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민주당도 아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인데 오히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지자들이 이만큼 생겼네. 40%가 넘게 우리를 지지하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40%가 과연 국민의힘을 네. 지지할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만 믿고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도 행동해도 네. 돼라고 하는 아주 큰 착각이 지금 좀 빠져 있다고 봐요. 이쪽에서 이병철 변호사님 얘기 들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초동 풍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헌재는 안국동에 있습니다만은 네. 법조인들 상당수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겹쳐진 레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문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는 얘기들 법조인들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헌재 8분 그다음에 이제 임명은 안 됐지만 마은혁 그렇죠. 네. 의원님 제가 거의 다 알아요. 그래. 아홉 그래요? 명을 낱낱이 개인적으로. 네. 마은혁 선배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야. 예. 완전 마르크스주의자니까. 완전 찐 운동권이었지. 찐 운동권. 네. 그 인민 노련 무시무시한 거 했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 깔린다. 마르크스주의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제정신을 차린 거죠.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야. 동기예요. 그렇구나. 심지어. 그러니까 늦게 되신 것이 다. 그렇죠. 행시되고 다시 내신 거죠. 여기는. 투쟁하고 네. 또 뭐 한다고 네. 정말로 훌륭한 분이 그 실력도 뛰어나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임명 안 되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좌파 재판관들은 이제 운동권 이제 마은혁 선배님이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후배들이 많고. 그렇군요. 네. 뭐 운동권들은 다 그냥 평생 이렇게 다 알게 되거든. 원래 빨간물 들리면 안 빠져. 변호사님도 운동하신 거예요? 옛날에 세게 하시잖아요. 원희룡이 사살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는 건데 아. 우리가 진보 재판관들은 너무 언론 노출이 많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솔직히. 보수 쪽 재판관님들은 이제 연세가 내보다 위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뭐 옛날부터 또 뭐 이제 알게 됐어. 어.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좀 또 잘 나갔기 때문에. 친했고 예. 뭐 또 집안이고 하니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나도 궁금하니까 전화를 해봤지. 누구한테? 전화를요? 누구한테? 그 재판관들한테? 9명. 우와 대박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안 아니 봤죠? 전화 대단한 분을 모시고 지금 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예. 이거 특종이다 특종.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전화번호가 있잖아. 해보고 싶지 나도 있으면 했을 거야. 기자들도 네. 전화번호는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알 수 있겠죠 당연히. 또 뭐. 감히 걸어볼 생각을 잘 그러니까. 못하죠. 그렇죠. 중요한 심리 중이니까. 아, 네. 저도 사실은 뭐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걸 하고 계시니까 네. 전화를 안 하는 게 이해다. 네. 그래도 궁금하잖아. 네. 그리고 너무 늦어지고 불안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친한 놈 네. 한테 했지. 했어요. 예. 누군지 밝힐 순 없지만. 밝힐 수 없지. 그건 안 되지. 네, 절대 안 되고. 제가 66년생보다 지금 나이가 젊습니다. 놈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안 받더라고. 참 뭐야 이거. 근데 제가 끊겨 있어, 끊겨 있어.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이 헌법 재판관들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정말 될까? 예를 들면요. 제가 김건희로 빙의하면 사돈의 팔촌이고 누구고 다 알아내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것 같거든요. 집 앞에 쪽지를 붙여놓든 건너서 뭐 자녀든 친척이든 네. 남편의 동생이든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결혼식 한다 그러면 편지 그 봉투에다가 편지라도 넣어서 하나 보낼 것 같아 어떻게든 느낌에는. 메시지를 네. 전달할 것 같은데 그게 보장이 됩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독립성, 보안 이런 게 그런 모든 걸 차단할 수는 없죠. 네.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예. 뭐 직업적 양심에 맡기는 거지. 그럼 이렇게 미뤄지는 거는 윤석열의 석방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뭐 100% 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100% 받았다. 구속 취소에. 예. 그리고 어제 그 본래 예정이 없었던 네. 감사원장하고 네. 내분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검사, 네. 그거를 어제 한 것도 100%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뭐 그거는 뭐 언론에서도 분석을 다 하시던데 네. 오히려 그거를 뭐 4명 다 기각시켜 버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패소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 윤석열 8대빵으로 파면시키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의 의미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길어지는 거는 네. 명분이 필요해요. 왜? 명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약왕처럼 땅굴 파고 탈옥한 거는 아니지만 법 기술을 부려서 탈옥한 거거든. 그렇죠. 네. 예. 그럼 그것도 저는 100%라고 봐요. 법기를 타는 게 100%라고 그러니까 본다. 내가 검찰총장을 고발했지. 네. 너무 할 일 없이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보니까 직권남용으로 직접 공수처에다 고발도 하셨더라고 진짜요? 보니까. 네. 멋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이 굉장히 정말 무서운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나치를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법 위에 무언가 있는 것만 같은. 네. 그 세력이 등장한 거야. 그리고 그 세력의 그 작전 세력이죠. 이제 이게 탈옥시키는. 그렇죠. 카르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정확히 이거는 작전이 확실하다라고 판단한 게 그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인가요? 그 집판사가 맞아요. 구속 갑자기. 취소 결정. 아, 언론이 뚝 뜨는데 네. 저도 뻥 쪘어. 진짜 네. 멘붕 뭐지? 왔죠. 맞아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로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사문화된 조항이죠. 네, 없어요. 저도 네. 변호사하면서 구속 취소라는 걸 옆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 해본 적도 없고. 예. 검사들도 아마 겪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1년에 통계적으로 한 10건 있을까 말까 한다니까. 네. 네. 정말 이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나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네.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구속 취소를 하는 게 법 조문에 있기는 하지만 이걸 판사가 이걸 때렸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중요해. 이건 작전이다. 네. 판단한 게 네.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헌 얘기를 꺼내더라고. 맞아. 위헌은 또 도대체 뭐야? 구속 취소도 없으니까 네. 뭐 내 머리에 지식도 없어. 그렇지. 그런데 과거에 뭐 헌법재판소가 네. 구속 취소 말고 구속 집행 정지로 네. 풀어주려 하는데 검사가 즉시 항고하는 거를 위헌. 그렇지. 뭐. 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위헌이니까 네. 즉시 항고하면 안 된다. 이거 바로 맞아요. 명분을 준 거지. 아니 국민의힘에서 기억나.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위헌이라는 말을 완전. 그게 방송에 쫙 맞아, 제목으로 맞아. 뜨더라고. 네. 석방 지휘하라. 기다렸다는 듯이 쉽게 기다렸다. 얘기해서, 예. 저는 이 위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 왜냐면 이거 자체가 머릿속에 변호사 없으니까.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예. 예. 아 옛날에 이런 거 뭐 위헌 그런 게 있었구나 이제 한번 때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뭐 어쨌다고 이거 하고 이번에 이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왜 이거를 끌어와서 위헌이라고 하지? 사과하고 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도 똑같아 이거 그냥 먹어. 그러니까. 이거 나는 사과가 필요해. 야 이것도 사과야 배 주면서. 그냥 예. 과일이잖아. 네. 처먹어. 네. 조폭들 느낌. 아 이상하다. 내가 너무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이거는 석방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석방 지휘가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런데 제가 더 직시한 것도 안 하고. 위험하게 느낀 거는 전 언론이 위헌을 때리더라고. 계속 방송하고 전부. 그 멘트를 누가 불러준 겁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법률 전문가를 자칭한 사람이. 그렇구나. 이게 네.
보세요. 이게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그 뭐 조지 레이코프 박사 그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공화당이 코끼리 뭔가 아젠다를 던지면 자꾸 그게 아니야 하면은 그걸로 말려든다는 거지. 예. 이거를 밟아버리는 새로운 걸로 덮어버려야 되는데 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때리니까 그걸로 선거를 끝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이다. 그럼 그래서 무섭겠네. 민주당 쪽이든 이렇게 진보뿐만 아니라 민주 진영에서 이거를 덮는 프레임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뭐 그냥 아니다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르다 위헌이 아니다 하면 국민들은 우리도 잘 모르는데 헷갈리지. 위헌만 남는 거예요 머리에. 이게 프레임이 현재도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번에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 다음 중 하면 위헌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야. 이거를 이게 어떤 법률적 탈옥이라든가 이런 더 큰 걸로 덮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가 봤던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모습이 고위 검사 출신들이 많긴 했지만 변론 기일 도중에 보여진 모습들이 너무 허술하고 그렇죠.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그렇죠. 구속 취소를 신청했을 때도 어떻게 생각했냐? 어이구 하는 짓 봐라. 그렇지. 이랬는데 누군가는 그 밑에서 정밀하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업하는 진짜 네. 배기 선수가 있는 거지. 진짜 백이 선수가 있는 얘들은 거예요. 그냥 허접이고 얘들은 그냥 노출된 사람은 예. 구속 취소해서 뺀다 하는 거를 정교하게 작전을 짰고 네. 그리고 판사 그리고 국민의힘 언론 그 다음에 검찰 특수본 뭐 심의정 소통 가능한 여기는 사방으로, 쉽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뭐 실무정이야 그런다 쳐요. 같은 한통속이니까. 근데 그럼 쥐기현 판사도 이게 판사가 뭐냐?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그 지판사 그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네. 그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분도 의외로 좌파의 대명사인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이 있는데 네.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렇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완전히 좌파 판사들의 대표적인 그 모임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네. 아니 내가 거기에 그 가입돼 있는 그 판사들 네. 우리 또래든 선배든 밑 후배든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좌파인 양 하는 애들이 거기 있어요. 진짜 백이 운동권들은 거의 잘 없고 네. 판사 중에서도 그냥 운동을 안 했으면서 나중에 그냥 한척 해보려고 하는 심적으로? 애들 거기에 있는 거야. 어중이 떠중이들 보통 그래요. 보통.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큰 혼란을 줬잖아요. 지기현 네, 판사.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지기현 이 양반을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어쨌든 좌파 판사들로 찍혀 있는 그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야. 그럼 이게 도움도 되겠지만 우파 정권 들었으면 굉장히 또 이렇게 탄압받고 탄압받잖아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작년에 윤석열 한동훈이가 잡아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 네. 1심이 47개 혐의가 다 무죄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연속해가지고 이 지판사가 때렸던데 아, 삼성 이재용 회장 맞아요. 17개 맞아요. 혐의를 전부 다 무죄 때렸어. 예. 이 지기현이? 네, 맞아요. 1심에서 액션. 예, 예. 그 사건 좀 이제 뭐 내용은 어려우니까 네. 내용 설명할 필요는 생략하고, 없고 예. 그래 보면 삼성이 또 작업을 하겠지 당연히. 삼성은 무조건 작업하죠. 근데 17개 전부 무죄를 때렸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우파고 거구파다. 그런데 국제인권법 이거 완전 좌파야.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없는 거야. 기회주의네. 자기 이익에 작업이 되는 사람이야. 작업이 되는 작업이 사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봉철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라고 열받아. 설명을 드리시면 사적인. 사적인 견해입니다. 또 하나 네. 제가 이제 자주 들은 게 뭐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헌법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모 헌법 재판관이 언론 기자한테 해준 말인데 이 헌법 재판관들 당시에 첫 번째 평이 들어갈 때부터 다 마음의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헌법 재판관 정도가 되면 뭐 서로 설득하고 말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5대 3이 됐던 7대 1이 됐던 누군가를 설득해가지고 전원 이렇게 합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헌법 재판관들도 다 나름대로의 지금 판단이 이미 평이 초반부터 뭐. 예. 다 이렇게 마음에 그치. 자기 딱- 독자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딱 다 마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바뀐 거는 거야. 있을 겁니다.
이제 평일을 뭐 매일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쟁점별로 자기 의견도 말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도 이런 정치 상황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헌법재판소야말로 정치 재판소란 말이에요. 네. 예. 그냥 순수한 사법적인 재판소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왜 미뤄지냐고요? 그러니까 미뤄지는 거야. 정치적 석방된 고려를 하다 보니까 따지다 석방됐다는 보니까. 상황. 그러니까 저라도 네. 와, 석방 그분들 전문가인데 이거는 석방이 불가능한데 왜 이게 석방이 되지? 그런 생각 똑같이 했겠지. 그렇죠. 헌법재판관들도. 예. 본인들도 와 약간 두려울 것 같아요. 아 본인들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 그러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스스로가? 그렇진 않겠지. 네. 그럼 근데 소수 의견 같은 거 넣으려고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상황을 더 신중에 신중을 보고자. 기하는 외양이라도 갖춰야 된다. 이런 논리에 귀속이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네. 그 일개 1심 판사에 불과한 놈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결정이? 지난 금요일이죠. 네. 네. 그게 본래 이제 예상했던 게 이제 오늘 금요일 헌재가 네. 선고한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일주일 전에 때려버려. 그러니까. 네. 네. 이건 뭐야 이 새끼 이거? 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배경 배우 세력 이게 뭐지?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적시항고를 하느냐 검찰이 어떻게 이걸 봐야지. 네.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왜냐하면 막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부지법에서 봤잖아요. 네. 그리고 제 같으면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추이를 보고 지금 상당한 막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까지도 네. 적시항고 해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또 심우정이 개기고 안 한다 개기고 이제 그리고 금요일마다 나오는 한국갤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맞아요. 예. 아, 여론조사. 네, 네. 이제 그렇게 이번 주가 흘러왔다고 봅니다. 네. 이걸 지켜보면서 그런데 다행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네. 그간에 형성됐던 장기 추세에서 네. 네. 똑같아요. 어긋나지 않았어요. 예. 네. 이제 오버슈팅은 이제 이렇게 외생적 충격에 의한 단기적인 네. 처음에는 좀 좌로 확 쏠렸다가 또 이렇게 쏠렸다가 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통계학에서 오버슈팅이라 하거든요. 이 오버슈팅 단기적인 외생적 빠지고. 충격은 제거가 됐어. 빠지고. 아. 예. 그럼 이제 장기 추세 이걸로 완전히 굳어진 맞아요. 상태. 예. 본질이 줄지 않네. 그리고 저는 그 오늘 그 한국갤럽 보고 굉장히 좀 안도감 내지는 또 조금 놀랐던 수치는 네. 네. TK 대구 경북의 숫자가 탄핵 찬성 반대가 거의 비슷해요.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구나. 아, 이번에 TK가 네. 오. 그리고 60대에도 오차범위 내로 비슷합니다. 네. 요게 제 눈에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수사기관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사법기관들에 대한 6개 기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신뢰도 조사도 한국갤럽이 정기로 시행을 굉장히, 하는데 네. 6개 기관 중에 이번 주에 꼴찌를 검찰이 했습니다. 검찰이. 원래 사실 아. 공수처가 밑이었는데 네. 공수처가 한 칸 올라갔어 내가 보니까. 오늘 갤럽 어떻게 나왔는지 크게 좀 소개 좀 네, 우리 해주시면 김성환 안 돼요? 변호사가 큰 설명 것들만? 해주시죠. 네, 네. 깜짝 놀랐는데요. 갤럽 조사 뭐 지금 MBS 조사 지금 오늘 그러지 않아도 MBS 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한국리서치 계시는 분하고 통화도 했는데요. 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난 다음에도 여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오늘 갤럽 조사 결과도 거의 지난주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틀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게 그냥 쭉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외생적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특히 중도층을 보면 중도층이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몇 대 몇인데 그러니까 수치 좀. 중도층으로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다음번에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유지 여론도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크게 보면 아. 이게 거의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석방이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크게 방금 변하지 말씀하신 않는다는 2배 뜻이에요. 차이라는 게 중도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중도층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진보하고 보수는 크게 보면 전체 여론으로 보면 한 5대4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요. 네. 50% 초반, 40% 초반.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 어떤 사안별로 물어봐도 대략 요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보수한테 물어보거나 진보한테 물어보는 건 답이 너무 뻔하니까 제가 말씀을 네. 안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축을 잡아주는 게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중도층은 한 6, 7명 정도는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국민의힘에 집권하면 안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이 다 쏠려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거 아까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에 이 여론조사 보면 괜찮구나 안도감을 느낄 거라고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본다는 거죠? 보신다는 그러면 거죠? 다음 주에는 선거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거 한 2, 3일 전에 그 날짜를 고지를 하잖아요. 네. 네. 저는 월요일 날 고지할 거예요. 월요일 고시할 것 네. 같다. 만약에 다음 주도 안 그러면- 되면 이건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죠. 만약에 다음 주도 넘긴다면. 근데 네. 제가 이제 그간 변호사 생활하면서 네. 판결이 결과가 어떻게 날 거냐 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또 중요한 재판일수록 별거 다 해보겠지. 여러 가지를 또 예상하고 네. 그 예상이 맞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아니 근데 항상 의외라. 의외라. 아니, 근데- 그래서 아까 네. 헌재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MBS 조사 전국 지표조사 보면은요 어제 발표한 거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가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이었어요. 근데 이게 매월 한 번씩 조사했더라고요. 조사했는데 그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이게 한국 갤럽이고요. 네. 전국 지표조사는 50% 초반은 신뢰한다, 40%한 초중반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2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오고 유지돼요. 있구나. 예. 근데 갤럽 조사는 거의 비슷해요.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가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인데요. 이게 전국 지표조사하고 한국 갤럽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한국 갤럽은 2월 달에 이게 한번 출렁거렸어요. 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2월 달에 크게 올라갔었거든요. 뭐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계기라고 하면은 사회 갈등이 더 막 극단적으로 막 네. 불이 올랐을 불이 때잖아요. 붙을 때. 그때. 그게 오버슈팅이지. 예. 그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최대 뭐 한 80 이렇게 막 올라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 네. 근데 그 국민의힘과 보수층에 이게 그러니까 한풀 꺾여 가지고 한 60% 네.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네. 50% 후반 60%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가 큰 차이는 그 결과론적인 숫자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출렁거렸다고 하는 네. 측면에서는 갤럽이 조금 더 표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까 굉장히 흥미로운 걸 얘기하셨는데 기관별 신뢰도를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기관. 네. 기관별 신뢰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엄하고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돼 있는 기관들 연관된 기관 6개 기관의 신뢰도를 평가를 했는데 1등이 재밌었어 저는. 네. 1등이 가장 신뢰하는 헌법재판소. 신뢰하는. 오. 아니 경찰이. 아니요. 아니 1등이 일등이 현재가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맞아요. 예. 그거 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네. 예,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1등이 나왔고요. 우와. 중간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꼴찌 두 번째, 네. 꼴찌가 검찰이었어요. 아. 그 그래서- 중간에 네. 경찰이 들어가 있었고.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TK에서 이제 찬반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PK가 붙어 있는 거고 PK. TK는 아, 찬성이 33, 반대가 60, PK는 찬성이 46, 반대가 49이고 60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찬성이 48, 반대가 47이라는 점을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K는 여전히 한 네, 여전히 3대 6 3. 정도. 예, 여전히 3대 이제 6 정도. 격차가 크게 이제 그 탄핵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좀 네. 드리고